네, 안녕하세요. 강릉시 자원봉사센터의 김선정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도 그렇고 의용소방대도 그렇고 진화대원도 그렇고 잘 돼서 저희가 진화를 빨리 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옥계 지역,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옥계 지역에서 저희가 집중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었고요. 이재민도 크게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아가지고 저희 이재민 케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고요. 단지 이제 그 피해 입은 분들이 또 다른 욕구라든가 자원봉사자분들의 욕구가 있어가지고 그 욕구를 파악해서 그걸 이제 해결해 드리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게 대부분 이제 화재 잔존물 정리라든가 가드닝 활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분들이 시골에서 혼자 사시는 이제 홀몸 어르신들 1인 가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입주하실 때 조립주택이라든가 가건물 입주하실 때 필요한 생활용품이라든가 아니면 청소해주는 지원하는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저희가 지금 전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재 가구 주변에 있는 화재 잔존물 정리, 나무 배해준 불탄 나무 제거해주는 작업, 이런 작업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초창기 때는 저희가 제일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이재민 분들이 제일 이제 인명피해가 제일 위험하니까 그 이재민 분들을 소개하면 이제 그분들 빨리 대피시키는 거가 제일 중요한데, 이제는 마을 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세요. 이제 이웃에 있는 이장님이라든가 반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젊은 분들이 빨리 이제 이분들 대피하는 거가 하시긴 하시는데, 이제 저희 이제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재난에 관련된 매뉴얼에는 재난 취약계층들을 파악을 해서 이분들 빨리 대피시키는 방법들을 강구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상황에 대한 전파 시스템도 잘 돼 있어야 돼요. 시골에 계신 어르신분 같은 경우는 약간 귀가 잘 안 들리시고 그리고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 깨시는 분들이라 산불에 대한 인지가 굉장히 떨어지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파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분들이 피해 오셨을 때 대피하고 있는 장소, 이재명 분들 대피소에 대한 관리, 그래서 그분들을 케어해드리는 부분, 돌보해드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자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그분들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신 분이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오신 분들이라 그분들 어떻게 케어하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한 군데에서 여러분이 한 군데 모여서 장기간 생활을 하실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위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능하면 분산시켜서 그분들한테 생활화된 케어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거 이제 동시에 시하고 적절히 협조를 해서 이제 불탄 집들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빨리 복구시키는 이런 활동들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서 가드닝 활동이라든가 꽃 같은 거, 나무 같은 거 심어주고 옛날의 모습들 다시 찾아가는 일들이죠.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마무리 짓는, 물론 거기에 이제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심리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러면서 마무리를 짓는, 그리고 그게 그 해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가서 할머니들 어떻게 적응하고 계시는지 살펴봐 드리고, 그리고 그때의 트라우마에 아직도 빠져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말씀 나누면서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신분 관계는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전, 중, 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재난 상황마다 좀 다르죠. 태풍 같은 거 왔을 때는,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이제 침수 가옥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힘들고, 그때는 저희가 보일러라든가 전기 관련된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투입돼가지고 빨리 그분들이 입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옥을 복구시켜주는 도배장판도 마찬가지고 그런 봉사들이 이제 떠오르고요. 산불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때는 이제 의용소방대 분들 이런 분들이 와서 진화할 때 그런 분들하고 차량 통제, 자율방범대에서 차량 통제, 그리고 각 마을별로 있는 분회라든가 마을 조직들이 어르신들을 케어해드리는 이런 조직들, 그런 게 이제 기억이 나고요. 14년도 폭설 때,
저희가 사륜구동 동호회 한 40분 정도를 3번에 걸쳐서 저희가 활동을 했는데, 2번은 이제 오지에 고립된 가옥들을 사륜구동이니까 눈을 그냥, 밟으면서 들어가서 마당에 눈 치워드리고 길을 내드리고, 비상식량들을 저희가 갖다 드린 그런 활동을 2번에 걸쳐서 했고요. 또 하나는, 한 군데는 이제 끝부분이었는데, 눈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이, 나람이, 예, 나람이를 배달하는 거 못했어요, 그때. 워낙 장기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민원이 있었는데, 워낙 밀리다 보니까, 그리고 산속이다 보니까, 이제 일반 차량도 잘 못 들어가죠. 눈이 많고 얼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륜구동을 다시 불러서, 다시 좀 부탁 좀 드려서, 그걸 싣고, 나람이를 싣고, 이틀 동안에 전량 다 배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남고, 지금도 가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분들은 타 지역 분들도 그렇고 강릉 지역에 있는 봉사자분들도 이제 그런데 현장 상황에 대해서 일감들을 정확히 잘 모르고 계시죠. 그래서 현장에 가서 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일감들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개발해서 어떤 봉사팀들하고 매칭을 시켜서 이 활동을 하게 만들자는 것도 굉장히 현장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이제 자원봉사센터에서 재난 담당자들이나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역량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봉사활동 하시고 싶어 하신 분들은 오실 때 일감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배치되는 분들인데, 기구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잘 다루시는 분들이세요. 그분들이 좀 큰 나무들을 기계톱을 가지고 베는 이런 일들을 지키는데,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걸 해야 되겠다는 일감들이 만들어지고, 어느 봉사단체를 매칭시킬까 하다가 이제 군인봉사단들을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부사관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 하시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가 매칭을 해가지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만든 일감에 지역에 있는 봉사자나 타 지역에 있는 봉사자라고 매칭시키는 거, 이런 부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죠. 산불은 어느 재난보다 좀 위험하죠. 산이 굉장히 가파른 경우에는 좀 더 낙상의 위험도 있었고, 그리고 불탄 나무들은 굉장히 잘 부러집니다. 딱 부러지면 이제 다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숲속에 들어가서 하는 활동들은 거의 다 안전모를 다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무를 기계토면에 톡까지 베야 될 경우에는 이제 아주 위험한 장비들을 하고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다룰 때도 조심해야 되고, 좀 전문가들이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사전 교육은 철저히 좀 했으면 좋겠고요. 복장이라든가 장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산 같은 데 할 때 안전화 하시는 부분하고, 장갑도 좀 두터운 장갑 쓰는 거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안전모, 특히 안전모, 그리고 꼭 현장에서 사전 교육을 한 다음에 그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 파악이 제일 중요하겠죠. 현장의 위험도라든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건 현장에 많이 다녀본 분들만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고 났던 선례들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얼마 전에도 톱에 약간 찍히고 나무에 찔리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대나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찔렸어요. 물론 뭐 큰 상처는 아니었는데,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제 기본적인 부분인데, 주변에 있는 종합병원이라든가 아니면 간단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보고소라든가, 그 다음에 물론 구급함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겠고, 이런 것도 이제 미리 파악을 해서 이동거리를 미리 파악해서 빨리 이송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미리 사전에 준비해야 될 부분이겠죠. 올해는 피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1차, 2차까지 저희가 이제 주문을 해놨습니다. 주문을 했는데, 1차는 주로 이제 주방용품들, 그분들이 이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세요. 옷 입고 나오신 옷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주방용품들, 예를 들어서 손, 냄비, 숟가락, 젓가락, 이런 거부터 이제 1차로 준비를 해서 드렸고, 근데 2차는 실제로 들어가셔가지고 생활을 할 때 필요하신 거, 양념류라든가,
그 다음에 화장실 용품들, 그 다음에 휴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슬리퍼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2차까지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고, 그걸 들어가셔서 생활하시다 보면 또 부족한 부분들이 발견이 될 거예요. 그때는 이제 또 계절이 또 바뀌면 지금 옷이 제일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여름이면 여름 옷이 문제가 될 거고, 겨울은 겨울 옷이 문제가 될 거고. 오늘 그분들이 또 시골에서 산불은 도시에서 나지 않죠. 시골에서 많이 나죠. 시골에서 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노인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옷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각이 좀 떨어지세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 또 준비를 해드리는, 그래서 한 1, 2년 정도는 계속 보살펴 드려야 되는 상황들이 이제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키트를 세세하게, 더 나누어서 전달해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재난을 비롯한 재난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자원봉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장성이고 참여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본인들이 본인 의사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분들 참여를 유도하는, 참여를 독려하는, 그리고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성이라든가 역량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재난뿐만 아니라 일반 봉사활동도 그런데 봉사활동 하시고 싶긴 한데 어떤 부분 동기부여가 안 돼가지고 동기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계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부분들을 참여케 할 수 있는 거, 재난 때도 마찬가지죠. 가보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이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일감 개발해서 그분들한테 전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재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거. 그 힘든 부분만은 아니거든요. 와가지고 함께 재난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아주 재미있고 아름다운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난은 항상 곁에 있다고 보면 되죠. 특히 저희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은 워낙 이제 자주 겪고, 특히 자연재난 쪽에서 이제 자주 겪하다 보니까, 뭐 준비는 다 잘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촘촘하고 조금 더 세밀하게 이제 준비하셔야 될 부분들이 내 주변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내가 해야 되는 역할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의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죠. 이번 산불 때도 마찬가지죠. 옛날하고 다르게, 굉장히, 성의 있으시고, 열정이 있으시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대부분이신데, 일부분들이, 그러니까 현장이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 그리고, 본의 아니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와서 현장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없고 그런 분들이 지탄을 많이 받고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은 오실 때 다들 이제 재난 현장에서 상처받은 분들이니까 이재민 분들이나 피해를 입은 분들,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크게 웃지도 못하는 상황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참는,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